네, 이 시간에는 엑셀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우리가 단순히 계산 기능으로만 사용하는데 엑셀에는 사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VBA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내장되어 있는데 이것과 매크로 기능을 이용하면은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엑셀을 엽니다. 엑셀을 클릭해서 열고 여기 일반 문서로 열죠. 그러면 열면 맨 처음 메뉴인 요 파일을 보면 파일을 클릭하면 거기에 여러 정보 새로 만들기 열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맨 밑에 옵션을 선택합니다. 옵션의 왼쪽에 일반 수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이 있어요. 그래서 리본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면 많이 사용하는 이제 명령 선택이 있고 리본 사용자 메뉴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선택 중에서 개발 도구가 있는데 그거를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기본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이쪽으로 와 있어요. 개발 도구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안 되어 있는데 미리 해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개발 도구가 있으면 선택한 다음에 추가를 누르면 이쪽으로 옵니다. 여기 이제 개발 도구가 왔으면 그거를 가지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면 이제 다시 엑셀을 보면 아까는 없었는데 여기 개발 도구 메뉴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 도구를 선택하면 가장 왼쪽에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면 이렇게 VBA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화면이 열립니다. 이제 VBA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매크로라고 하는데 보안을 위해서 초기 설정 상태에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매크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걸 설정해 줘야 되는데 파일의 맨 밑에 보면 옵션이 있죠. 이 옵션에서 아까 리본 사용자 지정을 했는데 이 맨 밑에 보면 보안센터가 있습니다. 이 보안센터를 선택하고 보면 엑셀 보안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보안센터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보안센터 대화창이 있는데 여기에 쭉 보면 매크로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매크로 설정을 눌러주면 매크로 설정이 있어요. 그럼 매크로 설정 중에 VB 프로젝트 객체 모델에서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음을 체크 포인트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고 다시 여기서도 확인을 눌러줍니다. 센터 설정을 누른 후 다시 개발 도구에 아까 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을 하면 VBA 에디터 화면이 나옵니다. 이 VBA 에디터 창이 열리면 여기 상단에 요 위에 중에서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를 선택을 하고 그 중에서 도구에서 참조를 선택합니다. 참조를 선택하면 여기에서 그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선택하는데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HTML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이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HTML 오브젝트 라이브러리 요거 클릭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컨트롤러 이 두 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라이브러리를 선택했으면 다시 개발 도구 베이직 비주얼 베이직에서 VBA 프로젝트 통합 문서가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거기에 삽입이 있습니다. 그 삽입 메뉴에 모듈을 선택해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통합 문서 1 모듈 1이 코드라는 창이 뜹니다. 이 창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에 작성할 코드는 그 앞에서 그 설명한 한림대 광고홍보학과 블로그에 거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 폴더에 여기다 담아놨죠. 그럼 여기에 보면은 엑셀 입력용 코드라고 하는 요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다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 없이 여기에 있는 거를 다 복사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해서 오른쪽 복사하기를 한 다음에 그거를 여기에 넣으면 됩니다. 여기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1월 29일까지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날짜를 여기서 좀 바꿔주면 돼요. 예를 들면 2019년 이거 좀 오래됐으니까 19년 7월 1일서부터 2019년 07 10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길게 하면은 상당히 많아져요. 아니면 그러니까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쭉 하고 다른 거 없고 여기서 키워드를 그 검색어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있는데 이게 삼성 갤럭시로 있는데 그냥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키워드 검색 이렇게 해서 이걸로 바꿔주면 됩니다. 코딩을 다 작성했으면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실행은 요 위에 실행 메뉴가 있고 자, 실행을 누르면 서브 사용자 정의 폼 실행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메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실행을 누르죠. 그러면 실행되는 자동으로 닫히면서 엑셀 워크시트에 보면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랑 공개 API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네이버이니까 네이버의 검색 API랑 그 파이썬의 뷰티풀 숲4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이버 공개 API를 이용하려면 거기서 개발자 사이트에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익스플로러에서 developers.naver.com 이쪽으로 가면은 개발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게 메뉴가
계속 개편이 돼서 조금씩 다른데 프로덕트 요거를 클릭하면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밑으로 내려가면 오픈 API 이용 신청이 있어요. 그러면 오픈 API 이용 신청을 누르면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평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니면 없으면 이제 새로 회원가입을 해서 네이버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네이버에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네, 네이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등록을 하면 애플리케이션 등록 이용 신청이 있습니다. 이 화면이 나오면 이 애플리케이션 이름에 본인이 뭐 원하는 이름, 예를 들면 뭐 텍스트 마이닝, 위드 파이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 이름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로 이제 검색이 되겠죠. 검색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다음에 사용자 서비스 한 다음에 등록하기를 해서 등록을 하면은 본인의 그 공개 API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나옵니다. 그거를 가지고 파이썬에서 그 IP랑 IP 패스워드랑 그 다음에 아이디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네이버 API 개발자 계정을 활용해서 파이썬에서 데이터 스크래핑을 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주피터 노트북을 열어야 되겠죠. 그러면 클릭을 하면 프롬프트가 뜬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피터 나옵니다. 그럼 여기 중에서 우리가 폴더에 받아놓은 거는 요 폴더에 다 받아놨었죠. 데이터랑.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놨습니다. 스크래핑. 그래서 요거를 하려면 아까 데스크탑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요 폴더 있죠. pytmi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래핑 요 파일을 엽니다. 열면은 요 소스 코드를 다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다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리라이브러리라든지 네이버 API를 통해서 가져온 JS 파일을 설치하기엔 뭐 JSON 라이브러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학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 이제 다 뷰티풀 수업 이런 걸 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각자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다 자기 거를 넣으면 돼요. 아니면 여기는 요게 있으니까 요걸로 그냥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이제 블로그 내용을 가져오기 위해서 검색되는 블로그의 전체 개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 사이트라든지 요거를 다른 거는 뭐 건드릴 거는 없고 요거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겟 블로그 쿼리라든지 이제 디스플레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글씨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고서는 Shift 엔터를 누르면 그 다음 페이지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별의 표시가 있으면 이제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엔터를 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네, 이걸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쿼리에서 검색어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고 그제는 이거를 이제 갤럭시 파일명으로 했는데 이건 본인이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폴더에 우리가 이 데이터 폴더에 여기다 넣을 거니까 스마트폰 그래서 smartphone.csv 화면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밑에 하나씩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엑셀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여기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데이터는 직접 수집하는 거 외에도 요즘은 여러 가지 포털이라든지 그런 사이트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면은 우리가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국가 공공 정보 포털입니다. data.go.kr 여기로 가면 이거는 국가에서 공공기관에서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여러 국가 데이터 카테고리별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가라는 공공 데이터 활용 사례도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인기 데이터, 파일 데이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다른 사이트로도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빅데이터만을 모아둔 빅데이터 여기도 보면 이제 주로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기구에서도 한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데이터랩이라고 하는 dataLab.naver.com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분야별 인기 검색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스마트폰에 대한 거다. 스마트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아이폰, 그 다음에 갤럭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지난 1년간 그 다음에 전체 성별 전체, 연령 전체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검색 데이터 조회를 눌러보면 뭡니까? 아이폰이 2018년 9월에 갑자기 엄청나게 많았었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스마트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3개월만 해보겠습니다. 전체 여성 한다 그러면 검색 조회를 해보면은 약간 좀 다르게 나옵니다. 아이폰이 되게 많은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갤럭시라든지 전체적인 스마트폰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의 데이터랩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한 유용한 사이트는 빅카인즈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구축한 빅카인즈인데 이거는 뭐 신문 기사뿐 아니라 방송 포함해서 거의 모든 언론사 54개 언론사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속 가능 경영이다.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서 하겠다. 마찬가지로 뭐 3개월 정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사 여러 가지 언론사가 있습니다. 거의 다 54개 있는데 다 적용하고 그다음에 뭐 통합 분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하고 사건 사교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약에 검색을 누르면은 그 뉴스 뭐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거 한 3개월간 494건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죠. 그건 최신 순이고 정확도 순으로 보면
이렇게 현대기아차 지속가능 경영으로 뭐 어워드 대상 수상했다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분석 결과물이 시각한데 여기서부터는 로그인을 해야, 회원 가입을 해야 볼 수 있습니다. 미리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이 기사가 뉴스 식자 1 언론사 키워드 제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요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사이트를 다운로드면 기사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요걸 확인을 하면은 이 기사 엑셀 파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관계도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여기서 바로바로 쉽게 아주 자세하고 알기 쉽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관계도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의미 연결망 분석, 나중에 파이썬에서도 이렇게 다루겠지만 그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인물에 대한 거, 기관별, 장소별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키워드 트렌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6월하고 7월에 지속가능 경영이 되게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별로 없었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연관어 분석 관련돼서 지속가능 경영과 관련되는 연관어가 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쭉 되어 있습니다. 관련되는 게 뭐 현대차, 기아차, 마케팅조사,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막대 그래프, 현대랑 기아에서 보도자료 내면서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웬만한 언론사, 예를 들면 소비자 트렌드라든지 기업에 대한 트렌드 이런 걸 보면 이걸 통해서 아주 손쉽게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